일단은 그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한 거가 고분자의 분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케미스트리를 다 나눴고, 그죠? 일단 케미스트리를 이제 따질 때 보면 항상 뭐 축합 중합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중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고분자 중합하는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합 중합은 이제 메커니즘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 그래갖고 스텝,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중합은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갖고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합 중합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남자 손 한 50개, 남자 손 2개가 남자 손 이제 한 뭐 100개 정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손 한 100개 정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AA하고 BB 이렇게 표현되는 이제 방식이 되겠죠. 손 2개를 이제 펑셔널리티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N개의 A2 또 N개의 B2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합하게 돼서 이제 A하고 B가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손을 잡는 게임으로. 그러면 이제 반복 단위는 이제 A하고 B가 이제 계속 연결된 상태로 되고, 한쪽 끝은 이제 뭐 여자 손, 또 다른 한쪽 끝은 남자 손. 이런 형태로 이제 유지되는 중합 방식.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는 내가 그때 가볍게 얘기했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을 잡으면 긴장돼서 땀이 나오니까 바이프로덕트, C라고 하는 바이프로덕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 우리들은 축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항상 남자가 여자 손을 한번 잡고 1단계,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또 여자 손이 또 남자 손을 잡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 그래갖고 스텝 폴리메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고, 요거의 이그젠플은 나일론이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그죠?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기타 등이 여기 해당돼요. 체인 폴리메이제이션 할 때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의 구분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남녀의 구분 없이 학생 100명, 그러면 이제 학생 100명을 갖고 기준은 1명을 세우고 일렬 종대, 그죠? 학생 100명을 상대로 일렬 종대를 시키면은 얼추 학생이 100명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죠? 한편 학생 100명을 한 2열 종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열 종대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쪽 한 5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쓸 거고, 또 다른 라인 하나는 또 50명 정도가 쓸 거고, 그러니까 2열 종대 하게 되면 한 50명짜리 학생이 연결되어 있을 때로 두 줄이 나오고, 3열 종대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얼추 한 30단명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줄이 3개가 뚫리겠지. 1열 종대를 하게 되면은 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길게 만들어질 것이고, 2열 종대 하면은 두 줄이 나오면서 조금 짧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3열 종대하고 점점 짧아지고, 이런 식의 방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보통 우리들은 NA, A가 이제 N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연결된 상태, 그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중합되는 거에 이그젠플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폴리스타인, 기타 등.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일단 요거는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언급을 했는데, 좀 이제 고급 과정이지만은 케미스트리 쪽에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양식이 있다, 2개. 요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기초 단계에서도 좀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간단한 거가 이제 에틸렌인데, 그죠? 에틸렌은 예를 들어서 카본 하나하고 또 다른 카본이
하나는 이제 이렇게 싱글 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파이 결합으로 되어 있고, 시그마 본드, 그 다음에 파이 본드.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이 본드가 열리면서 양쪽에 라디칼이 형성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또 다른 모노머 에틸렌을 계속 잡는 형태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에틸렌이고요. 한때는 또 이제 에텐이라고도 이제 불렸지만, 지금 보통 이제 에틸렌이라고 하죠. 이 에틸렌이 이제 중합이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부가중합입니다. 다 이제 CH2, CH2가 계속 연결되는 형태. 그러니까 고분자의 가장 간단한 구조가 바로 폴리에틸렌이고, 이게 이제 폴리에틸렌 전체 화학 구조를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가운데 CH2, CH2 전체 분자량 28짜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들은 반복 단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피팅 유닛,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N은 예를 들어서 보통은 한 10,000개가 될 수가 있지만, 분자량이 큰 거는 이제 10만짜리도 있고, 다양한 이제 사이즈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단분자하고 예를 들어서 고분자하고 다른 것들은 단분자들은 보통 분자량의 사이즈가 거의 다 똑같지만, 고분자 같은 거는 분자량이 큰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돼요. 보통은 분자량 큰 거,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이렇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았을 때, 그러고 나서 머리카락을 길게 되면은 앞머리는 이상하게 길게 되고, 옆머리는 짧고, 또 뒷머리 다르고, 다 다른 분포를 나타낸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분포를 나타내게 되고,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분자량이 큰 거 10의 7승, 분자량이 작은 거 한 10의 2승짜리. 하지만 보통 이제 센터, 가장 피크에 해당되는 이제 분자량은 한 4만 정도, 한 10의 한 5승 정도 스케일로 보통 이렇게 대부분의 고분자들은 이게 분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X축은 분자량, Y축은 이제 그 정도의 분포, 이제 퍼센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보통 고분자를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든 사이즈가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노, 단일, 디스퍼시티. 보통 이제 모든 사이즈가 다 똑같은 그런 이제 단분산, 그런 이제 형태의 고분자들도 있고, 단분산. 이런 거는 이제 폴리, 예를 들어서 폴리 디스퍼시티. 이거는 이제 다분산. 분자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 섞여져 있는 상태. 보통 이제 천연 고분자들은 전부 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거는 바로 이제 신 또는 조물주의 영역이라, 천연 고분자들은 전부 다 모노디스퍼스한데, 인간이 만든 신세틱 폴리머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폴리디스퍼스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하고 폴리디스퍼스, 또는 모노디스퍼스, 단분산, 다분산, 이런 개념을 이제 가볍게다마 이제 요 기초 단계에서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천연 고분자들은 보통 모노디스퍼스하고, 합성 고분자는 폴리디스퍼스. 또 어떤 고분자는 좀 폴리디스퍼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약간 네로우한 경우도 있고, 어떤 고분자는 폴리디스퍼스 하지만 약간 네로우한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폴리디스퍼스 하지만 좀 브로드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분자마다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복 단위, n의 이제 그 숫자의 그 레벨에 따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물성이 조금씩 다 달라요. 보통 n 이퀄 1, 이게 만약 n 이퀄 1이다. 그러면 요거는 바로 에틸렌 또는 이제 에탄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이제 분자량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상온에서 이제 깼습니다. 기체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에탄도 이제 상온에서 이제 기체죠. 하지만 n이 3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요 CH2가 한 3개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붙게 되면은, 그러면 약간 액체 상태가 돼요. 조금 이제 n이 늘어나갖고
한 50에서 한 100개 정도 되면은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한 50에서 한 100개 정도 되면은 그거는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조금은 이제 분자량이 작아서 우리 쪽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고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제 폴리머,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모, 그 다음에 이제 모노머, 이런 한 세 가지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 그럴까? 모노머, 올리고모, 폴리머. 이것도 한 예를 들면은 모노머는 이제 계란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모는 뼈알이라 그럴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요거 큰 거는 이제 닭이 되겠지. 또 이제 닭도 조금 약간 젊은 영계가 있고 조금 늙은 노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자하고도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모노모 상태는 아주 최초의 상태. 그걸 우리들은 단량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최후에 아주 완전히 이제 성장한 고분자는 폴리모라고 하는데 가끔은 이제 이렇게 폴리모로 성장하기 전에 조금 뿅아리와 같이 좀 작은 사이즈. 그게 이제 저기서는 한 N이꼴 한 50에서 한 100개 정도. 폴리에틸렌 기준으로. 그걸 우리 올리고모라고 하는데 요 이제 올리고모도 쓸모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단 말이지. 그지? 가끔 여러분들도 음식 재료에서도 보면은 당은 당인데 가장 그 당도 보면은 슈가 중에서도 가장 제일 작은 당은 포도당이라고 하지. 요거는 이제 글루코스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다당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단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이제 좀 긴 당을 올리고모 이제 수준의 당이 있는데 그걸 우리들은 올리고당이라고 하지. 그치? 가끔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보면은 어머니들이 쓰는 음식절에 보면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요 올리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올리고모는 쓸모가 없는데 또 어떤 올리고모는 쓸모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걸 놓치지 않고 쓰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한 N이 100개 정도 되는 올리고모.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상태가 오일의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약간 그저 왁스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그 바세린 같은 거 있죠. 바세린. 그죠? 바세린 바르는 거. 피부 이제 트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천연계의 그 왁스도 있지만은 이제 석유계의 왁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유계의 왁스도 그다지 이제 위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부에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올리고 상태가 약간 오일 또는 왁스의 상태가 돼서 그거 갖고 우리가 쓰기도 해요. 보통 이제 폴리에틸렌 기반의 왁스를 우리들은 PE 왁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택 낼 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시멘트, 요거는 이제 세라믹 재료인데 보통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왁스를 이제 뿌린 다음에 막 간단 말이야. 그럼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광택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그런 용도로도 쓴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N이 100개 정도 되는 거가 이제 올리고모인데 이런 거의 그 성상은 오일 또는 왁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필요할 때는 그 재료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 한 10,000개 정도 되면 요거는 완전히 이제 뿅아리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다 닫아 그런 이제 왕계에 해당되는데 그 정도를 우리들은 이제 폴리모라고 하고 요 정도 되면 이제 물성이 좋아서 우리가 특별한 물품을 만들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분자량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물성도 나오니까 폴리에틸렌으로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어떤 백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N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 이거는 하나, 1씩, 100, 1000만, 10만, 100만 개 정도 되는 거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우리들은 울트라 하이 몰리큘라 웨이트 폴리에틸렌. 보통은 이제 폴리에틸렌 분자량이 한 얼마 정도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냐 하면 보통 한 30만에서 한 40만 정도면은 보통 폴리에틸렌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분자량이 한 30만에서 한 40만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쓰레기 봉투 이제 만들기에 좋고요.
하지만은 이제 분자량이 100만에 가까운 그런 폴리에틸렌도 있어요. 그런 폴리에틸렌은 우리들은 울트라 하이 몰큐라 웨이트 폴리에틸렌.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가볍지만은 물성이 기계적 물성이 좋아서 보통 여러분들 그 건설 현장에서 그 작업자가 쓰는 헬멧 같은 거 있죠. 그죠? 조심하라고 머리 보호하는 거. 그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폴리에틸렌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분자량이 큰 게 있고 또 이제 작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고분자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분자량을 얘기하더라도 보통 요런 것들 전부 다 평균 분자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의 성질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이루고 있다.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모포스 버셔스 크리스탈라인. 그래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결정성이냐 이제 비결정성이냐 그런 걸 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요거 내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거가 유리인데 유리 지금 투명하다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유리가 혹시 결정성이에요 비결정성이에요? 그런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결정성 하면은 재료의 성상 자체가 약간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비결정성은 약간 투명하고. 하지만 우리가 물리화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결정성은 T에 멜팅 포인트가 있지만 비결정성은 멜팅 포인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유리는 어떨 것 같아요? 유리 멜팅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비결정성.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아이스, 얼음하고 껌을 항상 내가 설명을 하는데 아이스는 멜팅 포인트가 있나? 얼음에 멜팅 포인트? 있죠. 그죠? 0도씨 아닙니까? 상하돼서. 그 다음에 껌에 멜팅 포인트가 있나요? 없죠. 그죠? 보통 야 껌이 멜팅 포인트? 껌이 녹는가? 입안에 집어넣으면 녹는가? 약간 부드러워지는 거는 느끼지만 그게 녹는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성 재료가 있고 비결정성 재료가 있는데 그거를 딱 염두에 둘 때는 항상 이 얼음하고 껌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안의 온도는 보통 한 38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음 집어넣으면은 수르륵 딱 녹는 게 좀 멜팅이 되는 거가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얼음이 대표적으로 이제 결정성 재료고 이거는 반드시 이제 멜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껌은 이제 입에 집어넣으면 멜팅이라는 현상은 없고 즉 뭐냐면 고체가 액체로 되는 페이스 트랜지션이 관찰이 아니고 고체는 고체인데 이거는 이제 껌을 넣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딱딱한 그죠? 딱딱한 고체 상태의 껌이 부드러운 그지?
부드러운 이제 고체로 바뀌는 거. 그걸 여러분들은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야. 멜팅을 느끼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보통 딱딱하다. 요런 표현을 우리들은 뭐 브리틀하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영어로 하면 요거를 글래시하다. 글래시. 유리가 바로 글래시한데 유리가 좀 딱딱한 상태거든. 그치? 낮은 온도에서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상태. 물론 부드러운 상태는 소프트한 상태라고도 하지만 보통 부드럽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거의 대표적인 거가 러버 아닙니까? 고무. 그래서 보통 이제 러버리 상태. 고무와 같이 러버리한 이런 상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껌을 입안에 집어넣는다 소리는 딱딱한 글래시한 고체 상태에서 러버리한 고체 상태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느는 거야. 근데 이제 러버리한 예를 들어서 고체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입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껌을 집어넣고 특히 풍선껌 같은 거를 입에 집어넣고 하면은 이제 러버리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입에서 오물오물 하고 그 다음에 혀에 예를 들어서 표면에다가 쫙 이렇게 가공을 하고 뒤에서 바람을 확 불어주는 풍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블로잉 돼 갖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죠. 보통 폴리에틸렌 백이라든지 폴리에틸렌 필름 만들 때 똑같아요. 풍선하고 마찬가지로. 고분 폴리에틸렌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에어를 불어줘 갖고 풍선껌 만들듯이 큰 예를 들어서 풍선을 만들고 터트려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뭘까? 글래시한 상태에서 러버리한 상태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분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런 페이스 트랜지션인 걸 몰라. 하지만 요것도 페이스 트랜지션입니다. 그죠? 페이스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은 TG, 유리 전이 온도. 한국말로는 유리 전이 온도. 여기서 유리라는 건 바로 요 글래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리 전이 온도 또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러처. 그 약자가 TG입니다. 아하, 요거는 바로 이제 글래시 상태하고 러버리 상태가 바뀌는 그 포인트. 그게 바로 이제 TG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추잉껌에 사용되고 있는 껌은 보통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고분자 수지에다가 이제 자일리톨 향이라든지 설탕 넣고 만드는 건데 껌이라는 거가 요거는 TG가 어라운드 얼추 한 2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맞겠지, 그죠? 입안의 온도는 38도 정도, 체온은. 근데 이제 한 20도 정도 되면은, 아하, 그러니까 TG가 한 20도 정도 되는 추잉껌을 입에 넣으면은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왜? 입안의 온도는 38도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결정성하고 비결정성, 요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성은 보통 영어로 이제 크리스탈라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비결정성 또는 이제 비정질 또는 이제 무정, 결정이 없다, 무정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비결정성을 우리들은 amorpho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하, 그러면 이제 고분자에는 amorphous한 고분자하고 이제 비결정성 고분자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결정성 고분자. 결정성 고분자는 멜팅 포인트도 있고 결정 때문에 결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분자들은 보통 불투명해요. 근데 이제 비결정성은 결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투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얼추 보통은 이제 이거 결정성일까 비결정성일까 그런 거 이제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유리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냐 비결정성이냐 보면 유리는 투명한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게 투명한 거는 대부분 비결정성 특성인데 하면 얼추는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는 보통 비결정성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결정성 재료들은 보통 투명해요. 하지만 이제 결정성 재료들은 이제 불투명한 그런 성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입더라도 섬유 갖고 옷을 만드는 건데 요 섬유는 결정성 고분자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비결정성 고분자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옷을 입는 이유는 이거 약간 이거 감추려고 입는데 누드를 보여주려고 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옷이라는 거는 감추려고 입는 건데 당연히 결정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빛이 통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섬유에 쓰이는 고분자 보통 여러분들 PET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정성 고분자로 만듭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결정성 고분자들은 대부분 이제 성상은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기계적인 물성이 좋아요. 결정성 고분자. 한편 비결정성 고분자는 투명합니다. 그래서 비결정성 재료에 여기에 들어간 거가 유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비결정성 재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보면 안경도 보면은 플라스틱 안경,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안경이 있는데 플라스틱 안경 같은 경우에 들어간 거가 옛날에는 PMMA, PMMA 고분자는 이거는 이제 비결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도 보면 그냥 무거운 유리 안경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플라스틱 렌즈를 선호할 경우에는 가볍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던 렌즈, 요거는 대충 보면 이거는 유리니까 요거는 일단은 안경이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비결정성 재료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가 옛날에 PMMA, 그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PC도 예를 들어서 투명하고 이제 비결정성 고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지. 무슨 질문? 교수님, PET. 요거는 보통 PET라고 읽고 우리들은 이제 콩글리시는 PET라고 읽는데, 그지? 교수님은 PET를 예를 들어서 결정성 고분자라고 얘기하고, 결정성 고분자는 약간 불투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음료수, 그러니까 생수병이라든지 탄산음료병은 전부 다 페트병으로 만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왜 페트병, 왜 제가 들고 다니는 페트병 이거 투명한데 왜 그래요? 요거 질문이 바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폴리에스터 회사에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 가게 되면은 항상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야. 그거는 이제 딱 그 면접까지 넌지시 한번 예를 들어서 딱 던지는 질문이야. 전에 우리 회사에 이제 면접 보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SK라든지 효성, 보통 이제 폴리에스터 만드는 회사들이지만 페트병이 왜 투명하지? 딱 이렇게 넌지시 던지는 거야. 자네 답 좀 해봐. 페트병이 왜 투명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초짜들은 예를 들어서 고분자를 모르는 사람은 원래 투명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아빠 하늘이 왜 파랗지? 그럼 그때 이제 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이 원래 파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야, 답할 수 있냐? 자네 페트병이 왜 투명할까?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은 이게 고단수의 질문이라는 거야. 페트병이 왜 투명하지? 요렇게 하는 페트병이 왜 투명할까요? 요런 질문 아주 고단수야. 그럴 때는 이제 면접관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답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PET는 원래 결정성 고분자고 PET 자체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페트병을 만들 때는 고온 용융 방식에 의해서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고 급냉각을 시켜서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급냉각을 시켜서 투명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하는 페트병은 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때는 그 질문을 이제 던지는 사람은 PET가 이게 결정성 고분자냐 또는 비결정성 고분자냐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알아들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가고 그런 질문 받으면 나처럼 대답을 하고 PET는 원래 결정성 고분자입니다. 그걸 먼저 시작을 해야 돼. 그 얘기 안 하고도 너희들이 답을 못해.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공 조건을 조절해서 급냉칭 방식에 의해서 제조됐기 때문에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서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이 아이고 잘했다 그래 누구한테 배웠다 꼭 내 이름 대 얘들아 이렇게 그거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하고 이제 결정하고 비결정 그거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분자 구조로 보면은 크리스탈은 예를 들어서 오더드 스트럭처 좀 이제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분자들이 배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정성 같은 거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럼 이제 비결정성은 불규칙적으로 배열한다는 의미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런 영역이 많으면 이제 결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요런 영역이 많으면 이제 비결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같은 화학 구조를 구성하고 있지만, 질서가 있느냐, 질서, 무질서, 그런 이제 배열에 따라 갖고 이제 재료의 특성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표적인 거가 바로 스노우하고 아이스죠. 스노우도 예를 들어서 H2O, 화학 구조는 H2O고요. 눈도.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도 H2O고, 그 다음에 스노우도 눈도 고체고, 아이스도 고체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제 결정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유리하고 석영 또는 수정의 차이가 뭐냐? 보통은 이제 유리도 그렇고 이제 석영도 그렇고 퀄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SiOX. 이거는 실리케이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유리하고 석영 이게 차이가 뭐지?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은 유리는 그냥 싸구려 이걸로 하지만 석영은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퀄치는 보석류에 들어간단 말이야. 다른 재료라는 거지, 그죠? 이것도 바로 결정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석영 같은 걸 우리는 퀄치라고 그러는데, 그죠? 시계 같은 거 좋은 거는 여기 유리 안 쓰고 퀄치를 써야 된단 말이야. 기계적인 물성이 좋아서 시계에 있는 그 유리들은 일단은 뭐 물성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은 일반적인 유리, 보통 이제 소다라인 글래스라고 하는 유리는 비중이 2.5인데 같은 SiO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퀄치는 석영은 비중이 보통 2.65야. 이거 큰 차이야. 2.52, 2.65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유리는 결정성이 없어요. 보통 내가 일반적인 유리는 아까 비결정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리는 결정성이 없어서 TM이 없고 그 대신에 이제 TG는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싸구려 소다라인 유리 같은 건 TG가 573도인데 같은 이제 SiOX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결정성이 높은 석영 같은 경우는 TM이 존재하고 결정성이 있기 때문에 멜팅 포인트가 1800도, 그 다음에 TG도 똑같은 구조, 결정성이 없는 유리 같은 경우는 TG가 573인데 이제 퀄츠는 TG가 1200도씩,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가 1800도.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화학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재료지만은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갖고 아주 물성이 예를 들어서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보면은 물론 아모포스한 고분자보다는 결정성 고분자가 조금 이제 열적 특성이라든지 또는 기계적 특성이 더 좋을 거라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도 예측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거가 다이아몬드도 화학 구조가 C, 그죠? 그라파이트, 흑연도 C, 석탄도 C, 기본적인 거. 하지만 다 특성이 달라. 그것도 역시 결정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걸로 여러분들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할 때는 요거는 결정성 고분자, 요거는 비결정성 고분자. 쉽게는 그렇게 의미하지만은 100% 이제 결정성 또는 100% 암모포스한 그런 고분자가는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폴리에틸렌도 결정성 고분자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비결정성 영역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비결정성 고분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약간의 질서가 있는 결정 영역이 있다. 이렇게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크리스탈라인한 고분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세미라고 표현해서 세마이 크리스탈라인한 고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은 중결정성, 예를 들어
결정성에 준하다. 그런 이제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네 혹시 알고 있어? 자네도 남성 호르몬 있단다. 알고 있지? 우리들도 여성 호르몬을 갖고 있어. 보통 근데 이제 우리들도 그 대신에 남성 호르몬이 한 60이나 70 되려나? 하지만 우리들은 또 여성 호르몬도 한 20, 30%를 갖고 있어. 하지만 우리들은 남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준 남자다. 그런 의미. 세마이 크리스탈. 그 얘기예요. 보통 이제 크리스탈라인 앞에 세마이를 붙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두 가지로 이제 보면 돼요. 고분자 같은 경우는 고분자는 보통 요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그리는데 고분자도 보면은 이렇게 접힐 수 있는 즉 폴딩이 되는 고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폴딩이 안 되고 폴딩이 안 되는 그런 고분자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손도 보면 이게 폴딩이 되는 접힐 수 있는 거가 있고 그죠? 허리도 아이고 나도 이거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아요. 뻣뻣한 인간들은 또 이게 폴딩이 안 되죠. 폴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분자도 보면은 패킹은 돼. 패킹은 이제 어떤 주어진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보통은 이제 고분자의 물성에 보면 이제 패킹 효율 또는 이제 패킹 그러니까 고분자의 특성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가볍게 얘기해 패킹 이피션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패킹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얘기 지금 가볍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아마 어디 경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빈 박스에 예를 들어서 공으로 채우는데 공 사이즈가 큰 게 있고 공 사이즈가 좀 중간 거가 있고 공 사이즈가 아주 작은 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빈 공간에 공을 이빠이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가 좋겠느냐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요거 어렸을 때 무슨 뭐 퀴즈 같은 거에 본 거 있는데 보통 큰 공을 일단 깔고 그지? 큰 공 깔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 중간 거 작은 거 섞어서 해서 꽉꽉 채워놔야 돼요. 그지? 아휴 제발 과일 장사가 사과나 배 팔아먹을 때 제발 그렇게 좀 해서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엉성하게 걔네들을 패킹을 하지. 그지? 상자를 저렇게 크는데 딱 들어보니까 에게 요거밖에 안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재료의 측면에서는 어떤 주어진 공간에 꽉꽉 그 재료로 패킹 이피션시가 좋을수록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관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면 요 사인펜 같은 거 또는 보드 마커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구잡이를 놓고 나가는 것보다는 한 군데다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딱 하게 되면 주어진 공에 딱 하게 되면 이게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패킹 이피션시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길다란 것들은 좋은 게 뭐가 있어? 길다란 놈들 이렇게 하는 거가 가장 패킹 이피션시가 좋은 거지. 그렇지 않겠니? 나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좀 늦었는데 10,000원 지하철하고 막 아침에 출퇴근할 때 힘든데 근데 주어진 지하철 공간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패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서 있으면은 버스건 지하철에 그럼 완전 이렇게 또 패킹하고 제일 많이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요새는 백팩을 드는 사람들도 지하철에서는 조금 이제 앞으로 밑으로 내려놔라. 왜? 뒤에서 백팩을 메고 있으면 이 패킹이 어려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태우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재료가 고분자란 재료는 보통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재료를 이렇게 길쭉한 상태로 있는 게 물성이 좋아 보여? 아니면은 이렇게 접어놓은 거가 더 물성이 좋아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고분자가 이렇게 길쭉한 고분자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놓은 게 좋아? 아니면 짝짝짝짝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좋은 물성을 나타내요. 그런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그죠? 종이는 여러분들 접어봐서 알잖아. 종이 요걸로 때리면 별로 안 아파. 근데 요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야, 요런 걸로 눈 한 번 찌르면 눈 나가. 물성이 더 좋은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종이를 요렇게 접는 이거가 과정이 뭐야? 내가 패킹 이피션시를 높이는 거야. 그럼 물성이 좋아져.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고분자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고분자는 이 폴딩이 되는 고분자가 있고, 폴딩이 안 되는 고분자로 나눠요.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는 뻣뻣한 고분자. 폴리스타이렌. 화학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 H만 있으면 그냥 폴리에틸렌하고 똑같지만, 이런 놈들은 뻣뻣해. 폴딩이 안 돼. 한편 폴리에틸렌은 대표적으로 폴딩이 되는 놈이야. 접혀지는 놈이야. 예를 들어서 달고. 근데 폴딩이 되면 패킹이 또 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우리들도 옷 같은 거 보관할 때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집에 보면은 옷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랍장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바지 같은 거 보관할 때 여러분들이 약간 그 옷장이 예를 들어서 좀 크고 넉넉할 때는 바지 같은 경우도 이거죠. 행거에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청바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청바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접어갖고 서랍장에 넣는 거가 더 편하단 말이야. 공간도 더 축소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서랍장에 집어넣는 옷 같은 경우는 폴드 시켜갖고 패킹을 높여갖고 딱 하는 이런 고분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요거는 폴딩이 되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폴딩이 되니까 바로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봉지라면하고 똑같다는 거지. 봉지라면에서 그 밀가루를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게 폴딩 해갖고, 그지? 폴딩 해갖고 또 이런 식의 패킹 구조를 되게 많이 만들어갖고. 그럼 이제 봉지라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냐. 그지? 여러분들도, 그지? 이런 구조를 내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라멜라 구조라고 해요. 라멜라 구조. 폴리에틸렌이 이런 라멜라 구조를 형성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은 저 라멜라 구조가 저게 어떤 특징 때문에 나온 거야? 바로 고분자 자체가 폴딩, 폴리에틸렌 자체가 폴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킹 이피션시를 높이는 과정 중에서 저런 이제 모폴로지를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폴리에틸렌은 비중이 한 0.9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요. 폴리에틸렌은 이제 TM이 100도, 그 다음에 TG는 이제 한 많아서 78도 정도, 요 정도. 그래서 대충 우리들은 이제 고분자를 전공한 사람들은 요거는 TG가 몇 도 정도 되고, 요거는 이제 TM이 몇 도 정도 되고, 당연히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TM이 100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거, 폴리에스터 같은 거는 멜팅 포인트가 얼마일 것 같아요? 한 250 정도 돼요. 보통은. TG는 한 75도 정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고분자를 전공한 사람들은 대충 이제 사용하는 고분자의 예를 들어서 특성, 특히 열적 특성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리미질을 한 적이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뭘 것 같아? 옷이 이제 고분자고, 특히 이제 PT 섬유도 이제 고분자로 되는, 고분자이면서 섬유도 만들고 옷도 만들 때 쓰는 재료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PT 같은 경우가 TG가 한 70도, TM은 한 250도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페트병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재료니까 페트병을 한번 보세요. TG가 70도, 그 다음에 TM이 100도입니다. TM이 25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더라도 70도 정도의 물까지는 페트병에 넣으면은 그 페트병의 형태가 무너지지가 않는데, 만일 80도, 90도, 100도의 물을 페트병에 넣으면은 페트병이 그냥 쭈그러들어요. 그냥 무너지지. 그지? 아마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PET로 된 섬유로 다리미질을 한번 보면, 다리미질의 원리가 뭘까? 결과적으로 다리미질이라는 거는 옷에, 특히 이제, 바지건 뭐건, 이거 작작 하니까 주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너무 주름이 생긴 거는 약간 꼴불견이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주름을 피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봐. 이게 뭘까? 여러분들 이제 TG를 배웠단 말이야. TM도 배우고. 고분자에는 TG하고 TM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럼 바로 다리미질은 주름을 하는 건데, 즉 뭐냐면 TG 이하의 상태에서는 열을 가해도 주름이 제거가 안 돼. 즉 뭐냐면 고분자를 TG 이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약간 고분자가 약간 물렁물렁해지는 거야. 왜? 러버리 스테이트가 돼서. 그때 이제 그런 열 상태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거운 이제 그걸로 한번 문질러주면 그때 주름이 펴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름진 PET 옷이 있을 경우에 다리미질 할 때 보면 그 다리미질 함부로 손은 만지지 말아요. 뜨겁지. 하지만 그 다리미질의 표면 온도가 몇 도가 될 것 같아? 아마 TG 75도 이상은 돼야지 바로 뭐야? 이게 이제 그 온도에서 하면은 온도가 되면 주름이 퍼진다는 거지. 근데 옷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PET도 있고, 나일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지? 또 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고분자의 TG나 TM이 다 똑같을까?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리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리미도 보면 어떤 원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리미 이거 할 때 보면 온도를 요만큼만 주세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그 이유야. 섬유의 예를 들어서 열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거는 폴딩이 잘 되는 이제 고분자의 예에서 폴리에틸렌을 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는 뻣뻣해 갖고 폴딩이 어려워요. 폴딩이 어렵고 그냥 이렇게 고분자 자체가 이런 폴딩이 어렵고 고분자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렇죠? 약간 일직선 형태로 리니어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폴리스타이렌은 비중이 한 1.2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0.9, 요거는 이제 폴리에틸렌의 비중은 이제 0.9, 폴리스타이렌의 비중은 1.2. 비중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갖고 물놀이 용품 많이 하거든요. 애기들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뭐 장난감 배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이제 물의 비중을 1을 기준으로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물에 뜨는 재료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비중이 낮은 걸로 가야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 이거는 비중이 1.2니까 이런 재료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가라앉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고분자가 인기가 좋은 거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메탈이나 이제 세라믹 이런 재료들은 이런 조절이 어려운데 고분자 같은 경우는 결정화도 비결정화도도 잘 조절이 쉽고 밀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적 특성들도 다 조절을 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탄생된 거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폴딩이 어렵고 패킹이 어려운 것들은 바로 우리들은 아모포스한 고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비결정성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폴리스타이렌은 결정성 고분자냐 비결정성 고분자냐, 그러면 이제 비결정성 고분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들었는데 약간 빛이 통과하고, 그죠? 약간 그 다음에 비결정성 고분자는 약간 빛이 투과를 하죠.
그죠? 그래서 약간 투명한 고분, 투명한 폴리스타인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 내가 그 강의, 제일 첫 강의에서 여러 가지 물건 갖고 왔는데, 뭐가 생각나? 폴리스타인으로 만든 거. 내가 갖고 온 거 제품 중에서. 여러 가지. 장난감 중에서. 야쿠르트병. 야쿠르트병. 응? 그렇지? 그 다음에 CD에 보면은 CD의 그 케이스. 그 폴리스타인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야쿠르트병. 왜냐면 야쿠르트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 액체의 계면이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액체를 담는 용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투명한 예를 들어서 용기를 사용해야 되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여성분들도 이제 화장품 많이 쓰고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쓰는데 화장품도 보면은 상태가 고체인 거가 있고 액체인 거가 있어. 근데 여러분도 잘 봐. 고체, 페이스트나 이런 거, 화장품 중에 고체를 담는 용기는 투명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은 액체로 되어 있는 화장품은 사용자가 얼마만큼 액체 남아있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스킨이라든지 스킨 로션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다 그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 계면이 보이도록 약간은 투명성을 줘야 돼. 그런 의미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타이렌 자체는 아몬폴스한 고분자고, 그 다음에 이제 TEG는 한 95도. TEG가 95도 정도 됩니다. 자네 컵라면 용기가 뭘로 만들어졌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야, 컵라면 용기가 바로 컵라면의 용기가 바로 폴리스타이렌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들 보면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야쿠르트도 그러니까 폴리스타이렌은 비결정성 고분자야. 그런데 이제 아까 야쿠르트병 같은 경우는 야쿠르트병 같은 거는 약간 투명성이 있으니까 대충 투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명하고 그러니까 비결정성 이 논리에 맞아서 딱 맞네. 근데 이제 컵라면 용기는 투명하니 안 투명하니? 안 투명하지. 자, 설명해봐. 그러니까 요럴 때도 이제 내가 만일 이제 다른 뭐 하나나 또는 LG와 같이 폴리스타인을 만드는 메이커에서 내가 만일 면접관으로 이제 자네가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질문을 하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뭔지 알아요?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면접관들은 보통 면접 올 때 보면은 떨어뜨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붙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도 아직 내가 채점 안 했거든. 중간고사 본 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채점을 할 때. 저는 A 받을 사람을 먼저 고르는 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수들은. F 받을 놈들 먼저 골라야 돼. 그 다음에 D, 이거는 확실히 D야. D 받을 놈 고르고, C 받을 놈 고르고, B 받을 놈 고르고, 다 빼놓고 남겨져 있는 거가 바로 뭐예요? A 받을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는 A 플러스, 이거는 A. 이렇게 돼.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는 의미도 보통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면접 가고 그럴 텐데, 면접을 간다는 소리는 면접관의 자세는 그 많은 이제 후보자들 중에서 얘는 떨어뜨려야 돼. 즉 떨어뜨릴 거를 이제 그러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폴리스타이렌은 발포 폴리스타이렌입니다. 컵라면입니다. 발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다르다는 거지. 야쿠르트병은 발포가 그게 안에 공기방울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컵라면 용기에 폴리스타이렌 공기방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그 먹는 한 5분, 10분 예를 들어 그 과정 중에서도 최대한 열을 유지해서 따끈하게 라면 먹으라. 당연히 단열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단열 기능. 그죠? 그러니까 공기를 집어넣는 바람에 하얗게 보이는 거지. 폴리스타인은 원래 투명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지.
내가 심사관이야. 컵라면 용기에 가장 적합한 고분자는 저걸 봐야 돼. 폴리스타일의 TG가 얼마야? 얘들아. 저기 95도로 돼 있지. 그지? 위에 폴리에틸렌 TG가 얼마야? -78도씨지. 내가 놔두다 쓱 던지는 거지. 그 자네, 어디 왔나? 성대에서 왔나? 자네 우리 폴리에틸렌 갖고도 컵라면 용기 만들 수 있지? 딱 던져보는 거야. 답해봐. 안 되죠. 폴리에틸렌은 TG가 많아서 78도인데 저걸로 컵라면 용기를 만들면은 100도 정도의 끓는 물이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뭘로 만들어야 되나? 바로 폴리스타이린이 딱 맞습니다. TG가 한 95도, 100도씨 레벨입니다. 그래서 딱 맞습니다. 끓는 물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와 대단한데? 한번 내가 수준 높은 질문 할까? 그러면 야 폴리스타이렌 갖고 컵라면 용기도 만들 수가 있어. 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 95도짜리 물도 이제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애기젖병도 PS로 하면 되겠지? 답해봐. 안 되지. 저 폴리스타 저 정도 갖고는 애기젖병을 쓸 수가 없어. 왜? 그 애기 엄마들이 그 애기 젖병을 뜨거운 물에 넣고 한 10분 이상을 삶아. 확실하게 삶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지? 막 1분만 삶는 게 아니야. 우리가 컵라면 먹을 때는 뜨거운 물 부어놓고, 예를 들어서 한 95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 부어놓고 5분만 견디면 돼. 근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 젖병은 막 그 자기 새끼 싫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막 거기서 펄펄 끓는 물에, 거기서 한 10분, 20분을 담가놔. 저거 갖고는 안 돼. 그럼 바로 그때 애기 젖병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뭐지? PC. 퍼스널 컴퓨터. 맞지? 그럼 틀리는 거지. 몸 아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폴리카보네이트는 TG가 몇 도? 당연히 한 130, 40이 되는 거야. 애기 젖병. 그럼 폴리카보네이트도 이게 애기 젖병도 애기 엄마들이 그 우유가 남는 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투명한 고분자야겠네요. 그렇지. 폴리카보네이트는 아몬폴스한 고분자입니다. 이런 결론이 당연히 나오지. 그지? 하지만 여기에 이제 T에 240도 가로를 쳐놓은 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뭐냐면 폴리스타이렌도 또 결정성 폴리스타이렌을 또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원래 폴리스타이렌은 비결정성이지만 또 예를 들어서 분자 구조를 조절해서 약간 결정성 폴리스타이렌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것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이것도 보면 약간 선형 고분자, 길이가 있는 선형 고분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해 놨는데,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쪽 부분은 약간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질서가 없는, 예를 들어서 무질서가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무질서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돈된 이런 결정 영역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분자들은 보통 결정성 고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오늘 한 요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기간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수요일 날도 저는 여러분들 강의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요. 또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지금 강의를 못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텐데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